나는 오늘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죽인 남자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 거울 앞에 섰다. 66.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아직 화장은 할 줄 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오늘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가 예약했다. 특별한 날이라고 했다. 무슨 특별한 날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 특별한 날이지. 나에게도. 나는 핸드백 안을 확인했다.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20년 전 경찰에서 받은 사건 서류 사본. 누렇게 바랜 종이들. 그 서류에는 내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다. 피해자 김동현 만 42세, 뺑소니 사망.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범인 미상이라고 적혀 있다. 20년 동안 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미상의 얼굴을 알고 있다. 그 남자의 이름도 목소리도 심지어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의 온기까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지났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나 그리고 어린 아들. 25해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 모르는 순진한 웃음. 여보, 나 다녀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빈집에 대고 말했다. 습관이었다. 그가 떠난 뒤 20년 동안 계속된 습관. 택시를 잡아 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아들 키우고 손자 보고 늙어서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모든 게 끝나버렸다. 택시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보였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단정한 정장, 부드러운 미소. 박재호라는 이름의 남자. 1년 전 회사 동료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사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다. 운명 맞지? 다만 내가 생각한 그런 운명은 아니었을 뿐.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그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잘난 씨 여기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연기였다. 이 미소를 짓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울 앞에서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가 와인잔을 건넸다. 오늘 특별히 좋은 와인 주문했어요. 우리의 1주년을 축하하며. 1주년.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됐다. 그래. 오늘이 끝이다. 1년간의 연극이 끝나는 날. 나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이야기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비 오는 밤 내 남편을 치고 도망친 그 눈을. 1년 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야겠다. 나 한잘란. 이름부터 특이하다. 어머니가 잘 나가는 난초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다. 어릴 때는 놀림받았지만 나중에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잘 나갔으니까. 25세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다. 30에 대리, 35에 과장, 40에 부장, 50에 임원까지 올랐다. 여자가 임원이 되기 힘든 시대였다. 나는 해냈다. 회사에서만 잘 나간 게 아니었다.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 자만이 아니라 사실이다. 키 165cm, 날씬한 몸매, 또렷한 이목구비.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좋아했다. 그땐 세상이 내 거라 믿었다. 남자들도 일도 젊음도. 모두 당연한 줄 알았다. 연애는 가볍게 했다. 질리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 상처받기 싫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오만했다. 세상이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다.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남자가 있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기억조차 못했다. 너무 많았으니까.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32의 동현이를 만났다. 김동현. 친구의 소개였다. 잘나나 이번에 소개해줄 남자는 좀 달라. 순진하고 착하고 성실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만나봐. 솔직히 기대 안 했다. 순진하고 착하다는 말은 재미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만나보니 달랐다. 동현이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다.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농담도 서툴렀다. 내가 아는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다. 첫 만남에서 그가 말했다. 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잘난 씨가 좋아요. 그 서툴고 솔직한 고백에 나는 웃음이 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다. 이 사람은 다르다. 나를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한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33세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동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잘나나 평생 잘할게. 약속해. 나도 울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다. 동현이는 좋은 아버지였다. 새벽에 아이 울면 먼저 일어나고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었다. 나는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 그가 집안일을 많이 맡았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잘나나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 내가 더 기뻐. 나는 뒤에서 응원할게.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는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10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은 비가 왔다. 42살의 봄 4월의 어느 밤이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준영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10살짜리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오늘 아빠가 피자 사오기로 했잖아. 진짜? 야호! 밤 9시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한잘란 씨 맞으시죠? 성북경찰서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경찰은 말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뺑소니였다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준영이가 나를 불렀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동현아, 동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전화했을 때 멀쩡했잖아. 피자 사온다고 했잖아. 준영이가 기다린다고 했잖아. 그날 밤 나는 준영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 영안실에서 남편을 만났다. 하얀 천으로 덮인 그의 얼굴. 천을 걷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자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가웠다. 이미 체온이 없었다. 동현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경찰을 만났다. CCTV를 확인했는데요.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범인은요?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 무슨 말이 올지 나는 알았다.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목격자는요? 한 분 계셨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 색깔 정도만 기억하신다고. 차 색깔이 뭔데요? 검은색이요. 검은색 세단. 검은색 세단. 서울에 검은색 세단이 몇 대나 되는지 아는가? 수십만 대다. 나는 한 달 동안 매일 경찰서에 갔다.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진실도 정의도 다 나를 떠났다. 어느 날 형사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 주변에 원한을 가진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원한을 가진 사람? 남편은 원한 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을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버렸던 남자들. 그 중에 누군가 원한을 품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 설마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냥 내 불안한 상상일 뿐이라고.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 무너지거나 버티거나. 나는 버텼다. 준영이 때문이었다. 10살짜리 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 그 아이에게 어머니까지 무너지면 안 됐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회사로 복귀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벌써 나왔어? 남편 잃고 일주일 만에? 쟤는 원래 차가운 애야. 눈물도 안 흘리더라. 틀렸다. 나는 매일 밤 울었다. 아들이 잠든 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소리 나지 않게. 아이가 깰까봐. 하지만 낮에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회사에 가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다. 준영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동안 매일 물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가 피자 사오기로 했잖아.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했다. 준영아 아빠는 멀리 갔어. 다시 못 와. 왜? 왜 못 와? 하늘나라로 갔거든. 준영이는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준영이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다. 손자도 낳았다. 나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다가 60세에 퇴직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남편의 죽음은 미제로 남았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밤을 꿈꾼다. 비 오는 밤, 차바퀴 소리, 그리고 전화벨. 복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론이다. 수천 번. 하지만 복수할 대상이 없었다. 범인을 모르니까.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살았다. 미움도 복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66살이 됐다. 퇴직한 지 6년. 손자는 초등학생이 됐고 아들 내외는 바쁘게 살고 있었다. 나는 혼자 살았다. 넓은 아파트에서. 외로웠다.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집. 밥을 혼자 먹고 TV를 혼자 보고 잠을 혼자 잔다. 잘난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료 모임 있어요. 같이 가요. 옛 회사 동료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직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라고 했다. 글쎄 나 요즘 사람 만나기 귀찮아. 그러지 말고 나와요.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혹시 알아? 좋은 인연 생길지도. 좋은 인연이라는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나이에 무슨 인연. 하지만 결국 나갔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 그날 그곳에서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단정한 백발. 부드러운 목소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상처. 그도 아내를 여의었다고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나는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두 번째로 무너뜨릴 남자인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운명 따위 믿지 않는다. 다만 인생이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연을 만든다는 것. 그건 인정한다. 그날 모임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열댓 명의 퇴직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재호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우연이라고 했다.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라고.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했다.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웃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잘난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했어요. 퇴직한 지는 6년 됐고요. 아, 저도 비슷해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기술팀장 했었어요. 65세에 퇴직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퇴직 후의 삶, 건강관리, 자녀 이야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저 아내를 5년 전에 여의었어요. 암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20년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기 싫었다. 그도 눈치챘는지 화제를 바꿨다. 그때도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드리던 날. 이상하게 인생이 바뀌는 일은 늘 비 오는 날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남편이 죽던 날도 비가 왔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비 오는 날이 뭐 드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의 말이, 그의 눈빛이. 모임이 끝나고 그가 내 연락처를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차 한잔 하실래요? 솔직히 망설였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다. 일주일 후 우리는 청담동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네.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이 쌓여갔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녔다. 마치 젊은 시절의 연애처럼. 6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와 달랐다. 서두르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가슴이 뛰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잠깐 덜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지?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상하네요.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세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낯익은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저도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웃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만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다. 전화로 문자로. 그가 말했다. 잘난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걸로 해도 될까요? 66세에 사귀자는 말을 듣게 될 줄 몰랐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거울 앞에서.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준영이에게 슬쩍 말했다. 준영아, 엄마 요즘 친구가 생겼어. 친구요? 좋네요, 엄마. 어떤 분이에요? 그냥 비슷한 또래. 좋은 사람이야.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서로의 집에 가기도 했다. 손을 잡기도 했다.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2번째 남편으로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와인을 마시다가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예전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짓이요? 차 몰고 도망친 적도 있고.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었다. 누구나 젊을 때는 철없는 짓 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간 일이죠. 그날 밤 그 대화가 마음에 걸렸다. 차 몰고 도망쳤다는 말이.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남자들과 찍은 사진.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흐릿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젊은 내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났다.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자가 열이 난다고. 급히 사진을 덮고 전화를 받았다. 그 후로 그 사진 생각은 잊어버렸다. 며칠 후 재호와 드라이브를 갔다. 그의 차는 검은색 BMW였다. 새 차라고 했다. 예전 차는 오래 타다가 팔았다고. 예전에는 무슨 차 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국산차. 한 20년은 탔나. 검은색 세단. 나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죽던 날 목격자가 말했던 차. 검은색 세단. 아니야. 검은색 세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자꾸만 의심이 피어올랐다. 만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재호의 집에 갔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오래된 사진 상자가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봤다.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다. 회사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젊은 재호의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나였다. 20대의 나.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젊은 재호. 뭐야,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 기억을 더듬었다. 20대 때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 그 중에 이 얼굴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뭐 보고 있어요? 재호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나는 황급히 사진 상자를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들 보고 있었어요. 그거? 옛날 사진들이에요. 정리를 못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 말을 안 하지? 예전에 나를 만난 적 있다면서. 그냥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검은색 세단.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남자. 비 오는 날이라는 말.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강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월의 비. 남편이 죽던 그 달의 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호 씨, 혹시 예전에 교통사고 낸 적 있어요?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까 차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옛날에 운전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죠. 언제요? 한 20해는 됐으려나. 비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20년 전. 비 오는 날. 뭔 일이었는데요? 그냥 미끄러져서 좀 부딪혔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는 말을 얼버무렸다.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야. 저 눈빛은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이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앨범을 다시 꺼냈다. 그 흐릿한 사진을 찾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이제는 확실히 보였다. 박재호. 젊은 시절의 박재호였다. 그리고 사진 한 구석에 찍힌 차.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종은 분명했다.